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4일 공개합니다. 한 지붕 아래 모모. 2020년 9월 미국 오레건주. 얼마 전 동거를 시작한 캐리사와 제이콥 커플은 데이트를 위해 외출을 나섰다가 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굿모닝. 오래간만에 봬요. 에이 무슨 소리야. 어제도 보고 방금 전에도 봤잖아. 방금 전에 만났는데 기억을 못해요? 둘 중에 누가 이상한 걸까요? 아, 그거 아니야? 그 영화 메멘토처럼? 금방 오. 그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 아니면 안면인식 장애? 아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리사는 그 이웃을 오랜만에 만난 게 맞습니다. 에? 사실 이웃이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아, 혹시 언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 근데 분명히 이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사실 캐리사와 언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 이웃은 캐리사가 아닌 그녀의 쌍둥이 언니 베네사와 마주쳤던 것입니다. 자, 뭐야? 보세요. 데칼코마니야? 어떻게 된겨? 오망 다르고 다 똑같네. 컨트롤 C, 컨트롤 V. 남자도 쌍둥이구나. 야,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고? 그렇습니다. 남친들 역시 그냥 형제가 아닌 일란성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취향 일관되네. 진짜. 저 집 취향이 일관돼. 놀랍도록 신기한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 네 사람은 2020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첫 만남부터 서로 급속히 빠져든 네 사람. 아 형 오늘 데이트 어땠어? 난 동생 쪽이 딱 내 스타일이야. 아, 오늘 데이트 정말 대박인데? 언니, 저 핫가이는 내가 찐콩이다. 서로 외모는 비슷하지만 각자의 이상형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언니 베네사와 형 루카스, 동생 캐리사와 제이콥. 이렇게 언니와 형, 그리고 동생끼리 각각 커플이 된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가 커플이 될 확률은 무려 100만 분의 1. 참고로 결합에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이니까 이보다 낮은 셈입니다. 아, 근데 이제 확률 자체가 사실 겹사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드물죠. 이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네요. 100만 분의 1의 기적을 이룬 쌍둥이 커플. 특별한 만남인 만큼 돈독한 사랑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6년간 짝사랑. 2012년 영국 랭커셔주. 버스 기사인 제러드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있네. 할까? 말까? 할까? 아 그래 하자. 할 수 있어. 뭘 해? 고백. 고백인 것 같은데요? 고백. 제러드를 긴장케 한 사람. 매일같이 제러드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는 승객 샬린이었습니다. 6년 전 샬린이 처음으로 버스에 타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제러드는 사랑에 빠졌는데. 와 6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갔겠는데 출근할 때마다? 그치, 우리 출근하러 가는 거 힘든데. 네. 근데 출근 시간대라고 해도 이제 같은 노선 버스가 여러 대기 때문에 오늘은 내 버스에 탈까 되게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무려 6년 동안 샬린을 짝사랑한 제러드. 마침내 샬린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고요. 샬린이 낸 버스 승차권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응? 그런데 아 그런 데는 또 왜 그러지? 이렇게 찢었어? 보는 앞에서 자, 샬린은 사실 사실 너무해요. 사실 저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샬린 또한 마찬가지로 제러드를 오랫동안 짝사랑. 말도 안 돼. 비록 샬린은 제러드의 이름조차 몰랐지만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매일 마주치는 친절한 버스기사 제러드를 몰래 마음에 품어온 샬린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종종 그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6개월도 대단하거든. 그 사실. 6개월도 대단하죠. 6개월도 매일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6년이야. 막 2015년 10월에 약혼. 약혼 파티의 케이크는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2층 버스 모양으로 만들어 기념을 했는데요. 와. 근데 저거는 난 영화화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서로가 만난 것이 초현실적이라는 커플. 6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이니까요.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6일을 공개합니다. 휴가지에서 다시 만난 모모. 2009년 영국. 이혼 후 싱글의 삶을 살던 여성 셜리 밸런타인 콜레트는 그리스 파크시 섬으로 간만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파크시 섬은 콜레트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자주 휴가를 즐겼던 곳으로요. 그녀는 오랜만에 향수에 젖어 섬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다 한 레스토랑에 방문한 콜렛.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당신 맞죠? 당신이 왜 여기에?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한 남자 안드레아스를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 또 유치원 친구예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번에? 야 근데 남자분 와 매력 있다. 멋있죠? 상남자, 느낌. 상남자. 네. 콜레트와 안드레아스의 인연은 무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콜레트는 파크시 섬에 가족 여행을 왔을 때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현지에 살던 또래 친구 안드레아스를 처음 만났는데요. 휴가지에서의 짧았던 만남은 4년 동안 이어졌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휴가철마다 섬에서 재회. 풋풋했던 10대 시절 수줍은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콜레트는 취직을 하며 바빠졌고요. 두 사람은 영국과 그리스의 거리만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그런데 무려 30년 만에 방문한 그 레스토랑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추억 속 첫사랑 안드레아스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난 알아보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마음을 간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 알아본 게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를 잊은 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운명적으로 마주친 두 사람.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털어놓은 놀라운 사실. 나도 사실 이 섬을 떠나 있었어. 지금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섬에 들른 거야. 안드레아스는 다음 날 바로 섬을 떠날 예정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만약 콜레트가 하루 늦게 그리스 섬을 찾았더라면,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늦게 레스토랑에 방문했다면 두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야. 타이밍이네요, 타이밍. 그리고 놀람도 잠시. 두 사람은 30여 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불꽃 같은 사랑에 빠졌고요. 진짜? 결말은 해피엔딩. 2011년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파크시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와, 3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연결돼 있던 건 아닐까요? 어릴 때 이제 불꽃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냥 추억할 만한 장면이었을 텐데 이게 불꽃이 이어졌네. 불씨가.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4위 공개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모모한 운명. 2000년 12월 25일 미국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7살 소년 타일러 울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결심.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학용품과 장난감 그리고 자신의 사진 한 장도 함께 선물 상자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네. 그리고 선물 받은 친구가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그죠? 귀한 장난감. 그렇죠.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울프는 누군가로부터 SNS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신청을 잘못 누른 건가? 낯선 이름이었기에 울프는 친구 요청을 거절. 하지만 2년 뒤 또다시 같은 사람이 친구 요청을 걸어오자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던 울프는 친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자 울프에게 전해진 메시지 한 통. 안녕하세요. 혹시 1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11년 전 울프에게 선물을 받았던 필리핀 소녀 조아나 마찬. 진짜 멀리 보냈네. 당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마찬은 울프의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언젠가는 꼭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다짐. 선물 상자에 들어있던 울프의 사진과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찬은 SNS에서 울프의 이름을 검색. 그가 어릴 적 자신에게 선물을 준 울프임을 직감하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야, 진짜 큰 감동이 있었나 보다. 왜냐면 저 순수한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 평생 못 잊을 추억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그렇죠. 그렇게 랜선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성격도 취향도 비슷하다는 걸 발견.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2년간의 랜선 대화를 이어나간 끝에 2013년 6월 울프는 마찬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에 방문.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인 2014년 10월 어머. 수많은 하객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4년 만에 운명의 상대를 만난 마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감정을 아직 잊지 못해요. 우리는 운명처럼 만나서 꿈처럼 달콤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3위를 공개합니다. 3위는 잘못된 모모에서 시작된 사랑. 2017년 9월 영국 런던에 사는 40대 남성 마이클 이반젤로우는 이 영화 재밌겠는데? 제목이 걸스 트립? 이 저장해놔야겠어. 영화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로 영화 제목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약 1시간 뒤 걸스 트립? 여자들끼리 여행? 아, 근데 누구세요? 누군가로부터 답장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미처 메시지를 확인 못한 사이 또 한 번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리나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 번호에 보낸 줄 알았어요. 아유. 사실 마이클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바로 아래에 떠있던 번호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은 37세 여성 리나 달베트. 그녀는 자신의 메신저로 걸스트립이라는 메시지만 딱 오자 호기심에 답장을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그런가 봐. 이게 그렇지. 그냥 뭔가 끌려서. 그래서 보통은 뭐야? 그러고 말지. 99.9% 아무도 안 보낼 걸 다. 그렇지, 그렇지. 황당한 인연에 놀란 두 사람은 잘못 보낸 메시지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전 마이클인데 제 메신저에 왜 그쪽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혹시 근데 영국 사세요? 네,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으로 발전. 마침 같은 런던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기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생을 모르고 살다 잘못 온 문자를 계기로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 초면이었지만 마치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며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진짜? 만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여긴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뭐 앞뒤 잴 것도 없었나 보다. 너무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리나와 마이클의 친구들은 그들도 운명 같은 로맨스를 기대하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현무 씨처럼 아무데나 날리면 안 됩니다. 답장은 안 왔겠죠. 네. 잘못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부부가 된 커플. 사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닐까요? 사랑과 전쟁 3탄 운명 같은 사랑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16 미국 신부 데지레와 신랑 헨리의 결혼식이 열렸고요. 이날 축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 사람의 절친이었던 브라이언트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던 친구 브라이언트가 갑자기 저는 사실 데지레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를 항상 사랑해왔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술 취했다고 이거 그냥 막말이네. 작사를 내버렸네 아니 친구 축사하러 결혼식을.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러면 안 되지. 자 결혼식 중인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 브라이언트의 충격 발언에 결혼식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에 취해 고백한 브라이언트를 향해 신부 데지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트는요. 근데 저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사랑해요. 친구들아 결혼 축하한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고요. 이에 하객들은
술에 취한 친구의 짓궂은 장난이라 여기며 모두들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브라이언트의 취중 고백은 100% 진심. 데지레를 처음 만난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녀를 짝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데지레의 옆은 자신이 아닌 친구 헨리의 자리. 미치겠다. 친구 헨리의 여자친구였던 데지레였기에 브라이언트는 늘 고백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데지레의 결혼식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라이언트의 짝사랑은 씁쓸하게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약 1년 뒤인 2011년 그에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뭐야?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잘 맞지 않았던 데지레와 헨리가 이혼했던 겁니다. 자, 이혼 후에 우울증을 앓던 데지레. 그런 그녀에게 브라이언트는요. 데지레,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데지레,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더라고. 같이 가자. 데지레의 상처를 위로하며 묵묵히 옆자리를 지켰는데요. 브라이언트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감동받은 데지레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2012년 브라이언트는 그토록 사랑하던 데지레와 결혼! 이제는 어엿한 네 남매의 부모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결국 통했네요. 그러게. 너무 아름답다. 2007년 미국 17살 소년 케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전화를 끊은 케빈은 터널한 친구 블레이크가 운명이라고 확신. 갑자기? 언젠가 블레이크에게 프로포즈하겠어. 블레이크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17살 때 통화 잠깐 하고 나서? 뭔 소리야?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전 중학생 때 여름방학 캠프에서 블레이크와 처음 만난 케빈. 그녀는 낯가림이 심했던 케빈에게 먼저 다가와줬고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됐는데요. 캠프가 끝난 후 각자 학교에 다니면서 연락이 두절됐지만 케빈의 마음 한켠엔 늘 블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살이 된 케빈. 그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케빈. 에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케빈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던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케빈, 나 블레이크야. 그냥 왠지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1년 만에 걸려온 블레이크의 전화. 케빈의 상황을 알 리 없는 블레이크는 해맑게 안부를 물었는데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다정한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울컥한 케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해? 밥이나 먹자. 이 전화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작정하고 막 위로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 전화를 정말 알맞은 타이밍에 했네요. 그러니까. 운명의 시간, 운명의 타이밍처럼. 따뜻한 블레이크의 목소리에 케빈은 힘겹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케빈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 블레이크. 그 따뜻한 위로와 응원에 결국 케빈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블레이크의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뀐 케빈.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녀에게 위로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찾은 케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블레이크에게 10년 뒤 청혼하기로 결심. 이후 블레이크에게 오랜 진심을 고백한 결과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야. 10년이 지난 2016년 케빈이 다짐했던 대로 두 사람은 행복한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와.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 연인이 되네. 그죠?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 될 뻔했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사람. 세상을 밝혀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